오늘은 아프가니스탄의 초대 대통령이자 현재 아프간을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 모하마드 다우드 칸의 이야기입니다. 다우드 칸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큰 배경부터 알아보고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있죠. 아니,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있습니다.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고 이슬람 공화국이 세워졌지만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을 하러 간 사이에 아프간은 다시 혼란스러워졌고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무려 20년이란 기간 동안 이어진 난투는 미국과 전 아프간 정부의 패배로 끝났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선에서 철수하며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공화국에서 현재는 과도 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딱히 뭐라 명명할 수 없는 상태이죠. 아프가니스탄은 어쩌다가 이런 끔찍한 전쟁을 겪게 되었을까요? 아프가니스탄이 지옥으로 바뀌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보려면 19세기 한창 영국과 소련이 대치하던 그레이트 게임 당시로 가야 하죠. 그레이트 게임은 간단하게 말하면 1813년부터 영러 협상인 1907년까지 두 국가가 유라시아에 패권을 두고 경쟁을 펼친 시대를 말합니다. 그레이트 게임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그레이트 게임 당시 혼란스러운 내전을 겪던 아프간에서는 바라크자이 왕조의 도스트 모하마드가 두라니 왕조를 몰아내고 아프가니스탄 제국을 건설합니다. 다만 바라크자이 왕조가 아프가니스탄 제국을 세울 당시 견제 세력인 두라니 왕조를 확실히 없애지 못해서 내부로 투쟁이 끊이지 않았죠. 지금 아프간의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어쩌면 아프간의 비극은 바라크자이 왕조가 아프가니스탄 제국을 건설할 때부터 시작됐을지도 모르겠네요. 혼란에는 더 큰 혼란이 더해지기 마련이듯 아프가니스탄 제국은 두 번 연속으로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하며 안 그래도 혼란한 전국에 영국의 개입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미친 영향으로는 듀랜드 라인을 빼놓을 수 없죠. 듀랜드 라인은 당시 파슈툰족이 살던 파슈투니스탄 정중앙에 영국이 제멋대로 선을 그으며 파슈툰족의 거주 지역을 둘로 나눠버린 사건입니다. 이 선을 듀랜드 라인이라고 하죠. 영국이 제멋대로 그어버린 듀랜드 라인으로 인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찢어진 땅을 두고 사이가 틀어졌고, 이때 생긴 갈등과 분쟁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듀랜드 라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반란과 진압으로 어지러운 와중에 세계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아프가니스탄은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했죠. 아프가니스탄 왕들이 전체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던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반란으로 왕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다 보니 정치 성향이 통일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위를 지키는 시간도 짧고 왕위에 올라도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었던 시기이지만 유일하게 행동을 보여준 왕도 있습니다. 바로 아마눌라 칸이죠. 아마눌라 칸은 거대한 세계전쟁의 혼란으로 영국이 정신없는 틈을 타 영국령 인도를 공격했습니다. 세 번째 영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었죠. 당시 영국은 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이미 큰 피해를 봤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과 전쟁까지 이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전쟁을 회피했고, 아마눌라 칸은 아프가니스탄의 완전한 독립을 얻어내죠. 하지만 내부에서 개혁을 시도하다가 보스파의 극심한 반발을 사게 되고 결국에는 영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아프간은 다시 혼란에 빠졌지만 아마눌라 칸이 영국으로부터 얻어낸 완전한 독립은 의미가 컸죠. 아프가니스탄의 완전한 독립, 그리고 아마눌라 칸이라는 인물이 등장할 수 있다는 대중들의 기대는 다우드 칸이 불러온 비극으로 인해 절망으로 바뀌고 결국 현재의 아프간이 됩니다. 배경 이야기가 좀 길었네요. 여기서부터 다우드 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933년 자히르 샤가 19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총리가 가지는 권력이 강해지기 시작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조카를 왕으로 세운 아프간의 총리들은 자신들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 장치들을 계속 설치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국제연맹에 가입했고 영국과 소련 외의 다른 세계의 열강들과 접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갑작스런 변화가 생기죠. 여전히 세계전쟁에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왕위가 자주 바뀌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영국과 소련 사이에서 선택을 한 건 1947년 파키스탄이 인도에게서 독립했을 때이죠. 영국이 그어놓은 듀랜드 라인을 바탕으로 찢어져 있는 파키스탄의 파슈툰 지역들이 어디로 귀속될지를 두고 파키스탄과 다투면서 갈등이 심화되던 중 자연스럽게 친미적인 성향이 강했던 파키스탄과는 반대되는 소련 쪽으로 색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친소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할 무렵인 1953년 모하마드 다우드 칸이 아프가니스탄 제국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죠. 다우드 칸은 극한의 친소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는 아프간 남서부에서 소련과 함께 농업을 개편하거나 당시 이슬람의 영향으로 처지가 좋지 않았던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활동을 하죠. 이 시기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떨어져 나온 파슈툰 지역을 두고 분쟁이 심해져 총격까지 오갈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분쟁이 심해진 건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파슈툰 지역 일부를 차지한 다우드 칸이 공산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이슬람을 배척하고자 파키스탄 세력을 견제했던 것이 크죠.
있는데요. 이런저런 소음에도 다우드 칸은 힘없는 국왕 자이르샤를 대신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독단적으로 개혁합니다. 특히 다우드 칸의 선택으로 불러온 파키스탄과의 관계 악화는 아프가니스탄에 큰 위기를 불러오죠. 아프간 입장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인도 쪽으로 나아가야 했고, 인도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파키스탄을 거쳐야 했는데 파키스탄과의 관계가 이미 국교 단절로까지 치달은 상황이었기에 아프가니스탄은 고립되어 경제 위기를 맞이합니다. 경제 위기의 책임은 사태를 이 지경까지 벌린 다우드 칸에게 돌아가고 1963년 자이르샤는 보스파의 힘을 빌려 다우드 칸을 총리직에서 해임하죠. 다우드 칸이 해임되고 다음 해인 1964년부터 아프가니스탄은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고 입헌군주를 채택하며 조금씩 왕정의 모습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입헌군주제가 채택되면서 다양한 정당도 만들어지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의 정당 중 가장 거대한 좌익 세력인 인민민주당도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인민민주당은 공산주의를 내세워 농민과 노동자, 빈곤층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아프가니스탄의 최대 좌익 세력으로 성장하죠. 하지만 어느 세력이나 갑작스러운 성장을 하게 되면 권력 다툼을 피해가기 어려운데요. 아프가니스탄의 인민민주당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공산주의라는 성향으로 뭉쳤던 인민민주당이지만 성장을 이뤄내면서 약간씩 달랐던 사상이 부딪히기 시작했고 결국은 내분으로 이어지죠. 이후 내분의 영향으로 인민민주당은 온건한 성향의 할크파와 극단적인 성향의 파르참파로 분열하게 됩니다. 게다가 인민민주당의 내분으로 혼란한 시기에 아프가니스탄은 극심한 가뭄을 겪으며 왕정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가 높아지죠. 아프가니스탄 백성들의 분노와 인민민주당 파르참파의 권력욕에서 나온 혼란은 불러서는 안 될 인물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1963년 자이르샤가 이탈리아의 치료를 목적으로 들리며 왕자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다우드 칸과 파르참파는 쿠데타를 일으키죠. 피 한 방을 보지 않고 성공한 쿠데타로 다시 한번 권력을 손에 넣은 다우드 칸은 바라크자이 왕조가 세운 아프가니스탄 제국을 무너뜨리고 아프가니스탄 공화국을 세우며 초대 대통령 자리에 오릅니다. 다우드 칸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마자 한 건 아프가니스탄 남부에 거주하는 파시툰족을 억압하고 반파키스탄 정책을 내세운 것이죠. 다시 갈등을 부추긴 겁니다.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다우드 칸의 정책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슬람 세력은 나라에 적대심을 가지게 되었죠. 게다가 자신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서 그런 것인지 다우드 칸은 쿠데타를 도왔던 파르참파를 견제했습니다. 결국 다우드 칸,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슬람과 공산주의자 모두를 적으로 돌리게 되었죠. 정만 늘리는 격인 다우드 칸의 정책은 1978년에 들어서면서 활용점정을 찍습니다. 인민민주당의 파르참파 대표 미르 아크바르 카이바르를 암살하는 것도 모자라 인민민주당의 지도부 인사들을 대거 체포하죠. 크게 분노한 인민민주당은 할크파 파르참파 할 거 없이 반란을 일으켜 대통령 왕궁을 포위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왕을 끌어내립니다. 다우드 칸의 아내와 자식들도 이때 희생되죠. 암덩어리 같던 다우드 칸의 죽음으로 비극이 끝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안타깝게도 여기가 비극의 시작점입니다.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남부에 거주하는 파시툰족이 있다고 했죠. 파시툰족에게는 다우드 칸이나 인민민주당이나 이슬람을 배척하려는 종자인 건 매한가지였고 이들은 반군 성향의 이슬람 세력으로 변질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바로 탈레반입니다. 이후 정권을 잡은 공산주의자들과 삐뚤어진 무장단체는 뒤집고 뒤집히는 혈전으로 아프가니스탄은 더욱 막장으로 치닫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약 40년이란 세월 동안 4차례나 이름이 바뀌죠. 이것은 단순하게 나라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아예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약 40년 동안 안정기가 없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다시 반군으로 주인이 바뀌었죠.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왜 먹혔냐가 아닌 과거부터 쭉 이어져온 문제 때문에 현재 이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요즘 뜨거운 주제이지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슬람 지역의 이야기라 흥미를 느끼셨을지 모르겠네요. 사실 오늘 이야기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다루기 전 사전 설명 같은 느낌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보기에 앞서 그 배경이나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보면 더 재밌기 마련이죠. 툭하면 벌어지던 반란과 점점 심해지는 갈등의 뿌리를 알고 본격적인 전쟁을 본다면 더욱 몰입이 잘 될 거라는 생각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 다루기 전에 미리 배경 설명을 한 영상인 것이죠.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와 현재 아프가니스탄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장본인 무하마드 다우드 칸을 통해서 알아본 아프가니스탄의 갈등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